안녕하세요. 배신의 장미입니다.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. 시어머니 그리고 친정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. 우선 시어머니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친정 식구들 이야기 먼저 해봐야 할 것 같네요. 가장 답답한 인간은 바로 오빠와 올케 언니입니다. 나이 40 중반인데도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친정 부모님 호주머니 털고 있는 것들인데 더 답이 없는 건 지들이 얼마나 나사가 빠진 채 살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. 친정 부모님한테 몇 번을 이야기했었어요. 절대로 믿지 말라고요. 오빠랑 올케 언니를 말이죠. 그런데 부모들은 그렇지가 않은가 봐요. 속는 거라는 거 뻔히 아는데도 기대심리 가지고 또 속아 넘어가기를 반복을 합니다. 저는 지금 오빠와 올케 언니를 보고 있지 않습니다. 아랫사람인 제가 오빠와 올케 언니 사람 취급 안 하겠다 선언을 하니까 올케가 괘씸한 것이 제게 그러더라고요. 그래도 윗사람들인데 사람 취급 안 하겠다는 소리를 아랫사람으로서 어찌 그리 할 수가 있냐고요. 그 특유의 재수없는 말투로 또 저를 가르치러 들기에 그냥 받아버렸습니다. 그 입 닥치라고요. 니들은 입만 열었다 하면 바른 소리라고 생각하고 짓거리고 있는데 입만 그런 소리 하지 절대로 행동은 그렇지 않다고요. 니들처럼 모순적인 인간들 처음 봤고 윗사람이라는 말 하지도 말라 했네요. 듣는 다른 윗사람들이 기분 나빠서 쫓아와 니들 머리채 다 뜯어버릴 수도 있다고 악담을 했지요. 오빠와 저 사이도 그렇습니다. 연년생인데 어렸을 때 딱히 좋은 기억은 없어요. 대부분이 오빠 여동생 사이처럼 거의 남 아닌 그런 남처럼 살았던 것 같아요. 무슨 말만 하면 툭툭 내뱉는 그런 오빠였기에 어렸을 때부터 내 오빠지만 참 예의 없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런데 그런 성격은 나이가 들어도 변하질 않더라고요. 그래도 그런 잘난 체하고 남 신경 쓰지 않은 성격 이해를 했었던 게 오빠가 결혼하기 전까지만 해도 정말 잘 나가긴 했습니다. 왜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. 엄청 노력하지 않은데도 행운이 따르는 그런 사람이요. 게다가 생긴 것까지 좀 봐줄만하게 생겨서 집안 어른들 저희 집에 올 때마다 이 집안의 인물은 아들에게 다 몰빵했구먼 이라는 말을 들었어야만 했죠. 남자였고 제가 봐도 잘나긴 했었으니까 재수없다 생각했었지만 그래도 인정은 했었습니다. 그런데 오빠가 망가지기 시작한 건 바로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였어요. 절대로 여자를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. 그런데 저는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한다는 말, 그 말에 정말 공감하는 사람입니다. 물론 시부모님 자료 좋아야겠지만 기본적으로 상식 있는 며느리가 들어와야 그 집안에 분란이 생기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. 그렇다고 해서 오빠와 올케 언니 문제점이 모두 다 올케 언니 탓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. 그저 시작점이 결혼하고 나서부터였다는 것뿐이죠. 오빠가 제일 한심한 놈이고 부모님 잡는 사람이긴 합니다. 어디서부터 이야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굵직했던 것들만 몇 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. 우선 집안 사람들끼리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그리고 집안 사람들끼리의 불화 원인 중 단연 1위로 뽑히는 금전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. 오빠는 애가 셋이에요. 그런데도 지금 애를 더 계획하고 있습니다. 이해 안 되는 부분이고 무슨 애 낳는 기계도 아닌데 왜 그렇게 애를 낳으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만일 지들이 그 애들을 다 케어할 수 있다면 신경 쓰지 않아요. 그런데 낳기만 하는 거라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. 항상 돈에 쪼들린다고 합니다. 애들 키우느라 돈이 많이 들어가서 부족하다고 합니다. 그럼 그 돈을 어디서 충당을 하느냐? 바로 저희 부모님이었어요. 어느 정도 부모님이 지원해 주시는 거 용인할 수 있죠. 어차피 부모님 손주들인데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손주들에게 들어가는 돈 내어주실 수 있다 생각해요. 그런데 해도 너무한다는 게 오빠네 문제점이었습니다. 그렇게 쪼들리면 살림살이를 줄이던지 하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런 노력을 하지 않은 채 그냥 돈만 가져다 씁니다. 오빠네 큰애가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인가 하는데 사실 저는 조카들이라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. 애들 학원비부터 시작해서 간식비 그리고 뭐 때마다 사다 입혀야 하는 의복비까지 몽땅 다 저희 부모님에게서 충당을 하고 있었더라고요. 처음부터 그렇긴 했는데 본격적으로 저희 부모님 주머니 털어간 건 셋째를 낳았을 때부터였습니다. 애들이 똑똑해서 이것저것 시켜야 하니 지원해달라 말하는 건 기본이었고 앞으로의 계획도 쭉 있더라고요. 그 계획 따위를 이야기하면서 올케 언니와 오빠는 부모님에게 약속을 받고자 합니다. 꼭 그렇게 해주실 거죠. 우리 장손 중학생 되면 유학 보낼 건데 어머님 아버님이 유학비 지원해 주실 거죠?
얼른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감사하다 말씀드려 얼른 가서 뽀뽀해드려라고 아이들을 재촉합니다. 뭐 이 정도는 그냥 애교로 봐주긴 했었어요. 그리고 저 정도 일 가지고 인연을 끊을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. 다 대부분 자기 자식이 엄청 잘난 줄 알고 착각 속에 사는 엄마들이 하는 말이니까 그러려니 했었죠. 그런데 금전적인 부분이 비단 자기네들 생활비를 끌어다 쓰고 애들 교육비를 충당하는데 그친 게 아니라 겁도 없이 부모님을 어찌 꼬셨는지 집이 두 채더라고요. 요즘 다들 아시죠? 이자 올라서 엄청 감당하기 힘들다라는 거. 오빠네가 집이 두 채라는 거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. 부모님한테 빌부터 사는 인간들이 끌어올 수 있는 만큼 부모님을 구워 삶아 집을 마련한 것 같은데 지들 처지가 그걸 감당하기 힘들어지니 다시 그 집을 부모님이 사주기를 바란다는 것이었습니다. 제 일 아니고 그리고 저란 사람은 오빠와는 다르게 결혼하자마자 바로 독립을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. 가끔 보면 부모님이 아들만 챙기더라, 딸은 홀대하더라 등등 말을 하는데 제 입장도 생각해보면 능력 없지만 허세만 가득 들어차있는 오빠로 인해서 피해를 본 건 분명하겠지만 그래도 뭐 어쩌겠어요. 부모님 돈 부모님이 알아서 한다 하시고 결국 노후는 오빠네가 책임지는 거 당연했으니 그들의 사정은 그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하던지 말던지 상관을 안 했었죠. 그런데 이번에 집 사건은 좀 달랐어요. 여력이 없는 부모님은 결국 제게 말씀하셨거든요. 그 집을 저보고 좀 사달라고 하는 겁니다. 저는 지금 결혼 7년 차이고 아직 자가가 없습니다. 어차피 집 마련해야 하지 않겠냐며 좀 싸게 내어줄 테니 저보고 오빠네 그 집을 사달라고 하는 거예요. 그런데 완전 웃긴 게 저렴하게 주는 것도 아니고 집값 올라갔을 때 그 최고점의 가격으로 저보고 사달라는 것이었습니다. 지금 부동산이 불경기지만 결국엔 올라갈 거라면서 말이죠. 저렴하게 내놓으면 자기들이 피해가 크니 가족끼리 얼굴 붉힐 일이 뭐가 있냐. 좋게 좋게 원래 가격으로 사가라 하는데 저 한성격합니다. 그동안 꼴보기 싫었던 거 다 참고 있었고 부모님의 호군으로 자처했으니 그건 그분들의 몫이라고 방관을 했었는데 이것들이 저까지 호구로 보는 겁니다. 틱틱대며 말하는 오빠는 툭 내뱉으며 사가 너 집 없잖아 라고 말을 하고 올케 언니는 나중을 생각하면 지금 그 가격도 저렴한 거라고 자기네도 피눈물 흘리는 심정으로 이 집 내놓는 거라고 말을 하는데 웃는 얼굴에 침 못 빼낸다고 하죠. 전혀 아닙니다. 실실 웃고 있길래 쌍욕하면서 감당 안 되는 거 마련해 놓더니 결국엔 지 동생 호구를 생각해 팔아먹을 생각하고 앉아 있었냐고 하면서 올케 언니 귀싸대기를 때렸습니다. 나이를 똥구멍으로 처먹는 거냐고. 그렇게 나이 처먹어서 참으로 행복하겠다고. 니들은 생각이란 걸 하고 사는 거냐고. 어떻게 니들 입장만 중요하고 니들 상황만 배려하는 거냐고 막 뭐라 했네요. 결국 그날 나는 니들 인간 취급 안 할 것이고 이 일에 동조를 한 부모님 또한 보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. 부모님한테도 소리소리 지르고 지금의 오빠나 올케 언니를 만든 건 다 부모님의 책임이라고 했어요. 그래도 자신 노릇한다고 매달 들여섰던 용돈도 있었는데 그 용돈도 부모님이 온전히 쓰시는 게 아니라 오빠네로 흘러 들어가는 거 다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묵인하고 있었는데 지들이 감당 안 되니까 집을 사가라고 하는 것도 웃긴데 최고가로 찍었을 때 값으로 사가라? 그게 합리적인 거다? 그럼 나는 생각 안 하냐? 내가 몇십억을 현금 다발을 쌓아두고 사는 사람도 아닌데 그럼 결국에 나도 은행 빚을 져서 그 집을 사야 하는 건데 그럼 그 이자를 나보고 어찌 감당하라고 하는 것이냐? 편법을 써서 가족 간에 저렴하게 준다고까지 하는데 우리 집안 사람들은 정직해도 너무 정직해서 이렇게 뒤통수를 치는 것이냐고 너무 어이없는 소리에 버럭을 했었네요. 제가 저 집 문제 가지고 버럭을 더한 이유가 있는데 결혼을 하면서 원래는 부모님의 명의였던 작은 빌라에 들어가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. 공짜로 살겠다라는 게 아니라 제값 치르고 정당하게 계약서 써서 전세로 들어가겠다고요. 처음엔 부모님도 허락을 하셨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생각이 바뀌었다고 하는 겁니다. 갑자기 그러시니 당황스럽게 그지 없었는데 나중에 알았죠. 절대로 전세로 내어주면 안 된다라고 옆에서 부추긴 것들이 바로 오빠와 올케 언니였다는 것을요. 서운했었습니다. 그런데 제 집 아니고 부모님 집이고 부모님이 아무리 딸이어도 전세로 내어주기 싫다 하는데 제가 뭘 할 수가 있겠어요. 그렇게 저는 결혼하면서 더 확실하게 독립을 했고
부모님을 밀어낸 건 아니지만 할 도리만 하는 그런 딸이 되어 버릴 수 없었던 것이었죠. 그런데 지금 와서 저보고 지들 힘들다고 그 집을 사가라고 하는데 제가 화가 나겠어요, 안 나겠어요? 결국 남편에게까지 옳게 언니가 입방정을 떠는 것을 보고 저는 조카들이 있든 말든 오빠네 집 쫓아가서 그 집 뒤집어 놓았습니다. 그렇게 하고 나니 속은 시원한데 너무 헛헛한 마음이 들더라고요. 아, 가족들을 다 잃어버린 느낌? 암튼 굉장히 오묘한 마음이 들었는데 좀 괴로웠습니다. 그닥 사이좋은 오빠 아니었지만 그래도 오빠 앞에서 자기 와이프랑 잡돌이를 하고 오빠한테도 들이댔으니 감정이 너무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것 같았죠. 위로를 받고 싶어고 할 수만 있다면 머릿속에서 다 지워버리고 싶었어요. 곧 또 생각이 나겠지만 아주 잠시만이라도 잊고 싶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는데 이 구질구질한 이야기를 시어머니에게 해버린 거예요.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어른이고 시어머니 며느리 사이 이런 거 다 떠나서 저를 좀 위로해 줄 것이라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. 푼숙기? 암튼 좀 그런 거 다분한 분이시지만 저보다 인생도 더 오래 사셨고 며느리의 일이고 당신과도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사돈댁의 일이니 진심 어린 충고나 위로를 기대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제가 제 발등을 찍었죠. 그때부터 시어머니 우리 집 사람들 욕하기가 시작이 되는데 저는 시어머니가 그렇게 우리 집 식구들을 싫어하는지 몰랐었어요. 아, 욕이 아주 너무 대단해서 더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. 본인은 처음부터 알았답니다. 호구대자 받을 거라는 것을요. 어차피 부모들은 아들만 생각하는 법인데 제가 헛짓거리를 한 거라 하더라고요. 니들 식구들은 다 이상한 사람들이야. 그런데 그동안 그것도 모르고 너 혼자만 식구라고 생각하고 몰래 돈 갖다 바친 거고 그 돈 다 니네 오빠랑 옳기 언니라는 사람 똥구녕으로 들어갔을 거다. 아주 잘도 처먹었겠네. 내가 그동안 네 돈이니까 네가 몰래 친정에 돈 줘도 모른 척 했었는데 이것 봐라. 얼마나 쓸데없는 짓거리고 얼마나 힘 빠지는 일이었니? 진지게 내가 말렸어야 했는데 아들 있는 집에 딸은 아무것도 아니야. 그냥 무쓸모라고. 앞으로 니네 집에 돈 갖다 주지 말아라. 돈 아까워 죽겠네. 남 뒷구녕으로 들어갔다 하니까 더 아까워 죽겠네. 으이구. 저 소리가 한 번으로 끝이 났다면 저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을 거예요. 그런데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저 말 시작한 이후로 하루에 2번 이상 제게 전화해서는 똑같은 말 또 하고를 합니다. 그러기에 친정에 왜 돈을 몰래 줬냐. 결혼하고 나면 여자는 친정 생각 안 해도 되는 건데 네가 오지랖을 떤 거다. 결국에 봐라. 너한테 남은 게 뭐냐. 나와 우리 아들 아니냐. 그동안 우리 홀대했던 것들 네가 친정에 몰래 돈 주는 횟수와 네가 나한테 돈 주는 횟수가 많이 다르다면 빤하게 친정에 돈을 더 많이 줬을 것 같은데 기분이 어떠냐? 나한테 미안하지 않느냐? 나한테 미안한 만큼 앞으로는 나한테만 돈을 줘야 한다라고까지 말을 하더라고요. 매일매일 계속해서 결국에 터져버렸습니다. 친정 식구들에게 쌓였던 감정들이 시어머니에게로까지 전가가 된 것일 수도 있지만 시어머니도 생각이 없어도 너무 없게끔 말을 하긴 했으니까요. 한 달에 한 번씩 용돈을 드리는 날 저는 이체를 하지 않았어요. 당신은 줘도 된다고 했고 그동안 친정이 줬던 돈만큼 자기한테 줘야 한다고 했지만 친정이 저를 호구 취급했다면 시어머니도 마찬가지로 저를 호구 취급하는 것만 같았거든요. 바로 연락 왔죠. 왜 용돈 넣지 않았냐고. 그래서 저도 그랬습니다. 지갑 셔터문 다 닫으려고요. 친정이든 어머니든 다 저를 이용만 하는 것 같아서 아예 닫습니다. 자물쇠 걸어 잠그니 저한테 돈 이야기하지 마세요. 돈 필요하면 어머니 아들한테 말씀하세요. 친정이 그동안 몰래 돈 준 거 다 헛짓거리라고 했는데 어머니도 마찬가지 같거든요. 그래서 어머니한테도 이제 그만 호구 노릇하려고요. 남편에게 시어머니 다 일러 바쳤더라고요. 사정 모르고 제게 뭐라 하길래 그동안 있었던 일 다 이야기해줬습니다. 나는 위로를 바란 건데 당신 어머니 친정에 주느라 당신한테 못 줬던 돈까지 앞으로 달라고 하더라. 당신이 내 입장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겠냐. 뜯어가려고만 하지 나를 진정으로 위하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구나 생각하지 않겠느냐. 그리고 우리 친정 식구들이 이상한 것은 맞다. 하지만 대놓고 욕을 하는 건 오직 나만 할 수 있는 것 아니냐. 내가 위로를 바랐지. 친정 식구들 싸잡아 욕하기를 바랐던 것이라고 생각하느냐.
당신도 만일 시어머니와 동일한 생각이라면 나는 이제 친정도 없으니 시댁도 남편도 없게끔 만든다 해도 하등 무서울 게 없는 사람이다 라고 단호하게 말을 했습니다. 결국 시어머니 남편에게 백소리 들었고요. 더 이상 제게 전화하지 않습니다. 사람들이 참 이상해요. 친정도 이상하지만 시어머니도 만만치 않게 참 그렇습니다. 세상에 혼자가 된 것만 같은 이 느낌? 독립적으로 꿋꿋하게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것만 같은 느낌? 그래서 저는 제 지갑 셔터 더 확실하게 닫아 버리려고요. 돈이라도 있어야 무시 안 당하지. 만일 돈이라도 없었으면 개무시하면서 달려들었을 사람들 같거든요. 어차피 인생은 혼자인 것인데 뭐 원래도 그랬던 것처럼 돕고 다이로 살아봐야겠지요. 여차하면 바로 이혼 질러버릴 겁니다. 지금 저는 무서울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이거든요. 지금까지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.